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것입니다. 한동안에 이번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제 끝났죠. 지금 이거 강의는 오늘 내용은 뭐냐면 재수행과 고3을 나눠서 설명할 건데, 고등학교 3학년부터 먼저 할게요. 3학년들이 이제 남은 기간 동안에 어떻게 공부를 될 것인가, 또 재수생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내가 짧은 시간에 큰 틀로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사실은 아무리 이야기를 많이 한데도 어차피 지루하고 버티기 힘들 것이고, 그다음에 또 너무 많은 것을 이야기하기보다는 포인트만 이야기하는 게 여러분 귀에 딱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쌤이 올리는 이런 것은요, 뭐 특별한 뭐 사심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이 그냥 잘 나왔으면 하는 마음에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한테 해줄 수 있는 거는 뭐냐, 다년간 오랜 세월 동안 쌓아왔던 선생님의 그 경력과 경험, 이 경험을 단 이만큼이라도 여러분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라면 최대한 내가 전달해 주고 싶어요. 한동안에 여러분 시험 기간이고 해서 어차피 의미 없을 것 같아서 좀 기다린 것이고, 이제 중간 기말고사 끝났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수능 모드에 들어가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뭐냐면, 아직도 이제 이거 끝나고 나면 여러분 이제 뭘 할 거냐면, 분명히 안 봐도 뻔합니다. 그 수시 문제 준비하다도 정신없겠죠.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건 따로 하더라도 이제 모두를 수능으로 바꾸셔야 돼요. 바꾸는데 이 계획을 해보면 8월이 지금 이제 8월 한 오늘 6일쯤 됐거든요. 올리면 7, 8월 될 것 같은데, 그럼 쌤 4개월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아니죠. 수능 시험이 12월 초에 보잖아요. 딱 4개월 됩니다. 4개월이면 충분합니다. 고득점 전략에. 내가 말했죠. 쌤 수업하고 같이 할 때 3개월 정도면 충분하다 했죠. 4개월이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더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딱 주어진 4개월 동안에 쫙 몰입해 나가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자, 등급별 고득점 전략이기 때문에 먼저 고3부터 해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진짜 정신 딱 차려야 됩니다. 이제 진짜예요, 진짜. 이제 이번 또 기회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게 없어요. 그렇잖아? 겨울방학 때는 여러분 올해 잘합시다. 겨울방학 끝나면 3월부터 잘합시다. 뭡니까? 자, 6월달부터 잘합시다. 여름방학 때 잘합시다. 이제 그게 안 되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엉망진창 됐고, 이제 여러분 이제 여러분도 잘하자, 이제 기회가 이제 한 밖에 안 남았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제 거의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거는 사람은 살다 보면 여러분의 기회가 와요. 뭐 사람은 딱 뭐 한 번만 잡으면 된다, 그게 아니고 기회가 여러 번 오는데, 그 여러 번 올 기회 중에 이런 게 있죠. 진짜 이거는 해야 될 기회가 왔을 때는 해줘야 됩니다. 그걸 안 해버리면 상당히 인생 꼬이게 됩니다.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건 공부할 시기도 하면 이제 타이밍 왔다면 그때는 딱 해줘야 됩니다. 단 이 4개월 동안에 죽도록 열심히 해봅시다. 죽도록 열심히 하면 안 될 게 없어요. 만약에 이거 안 돼가지고 이번 시험 점수가 안 나왔다 합시다. 괜찮습니다. 왜? 그 죽도록 된 경험은요, 다음에 재수든 대학생이든 아니면 여러 가지 공무원 시험이든 대기업 입사 시험이든 어떤 시험이든지 다음 단계에 여러분이 뭔가를 시험 볼 때 엄청난 밑거름이 돼요. 지금 여러분은 굉장한 의지를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먼저 엄청난 의지를 딱 가지셔야 돼요. 이 의지는 어떻게 생기냐, 내가 미리 이부터 살짝 얘기할게. 남하고 물으면 안 되고요, 반드시 뭐야, 자신과 대화를 해줘야 됩니다. 끊임없이. 좋죠. 화장실 같은데 문 딱 잠그고 거울 보고 자기하고 끊임없이 말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한테 잘못했을 때는 혹독하게 욕을 하기도 하고 꾸짖기도 하고, 또 잘하는 부분은 또 뭐야, 격려도 하고, 자기가 자기를 채찍질하고 자기를 다듬어서 내적인 자아하고 지금 엉망진창인 외적 자아가 결국 뭡니까? 같은 마음이 딱 되는, 그게 우리 맨날 시에서 배웠던 윤동주의 뭡니까? 또 다른 윤동주의 또 쉽게 쓰여진 시같이 내적 자아와 화해라는 그런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남들이 말하는 것은 듣지 마세요.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왜? 똑같은 학생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학생한테 묻는 건 도움이 안 돼요. 선생님한테 물어도 그것도 물론 도움은 되죠, 선생님은. 하지만 진짜 도움되는 건 자기 자신이에요. 쌤도 완벽하지 않은 인간이라 살다가 힘이 들 때라든지 의지를 부여하고 싶을 때는 평소에 내가 정말 힘이 되는 음악, 힘이 되는 공간에서 그걸 들으면서 난 특히 주로 차 안에서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거를 딱 보고 정말 대화를 해요. 그래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도 지금 많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지만 임금선도 인생에서 상당히 힘든 시기 아니겠어요? 예. 근데 이런 힘든 시기에 힘들다 그럼 뭐 어떻게 하지? 이렇게 자꾸 이렇게 외적인 걸 자꾸 동원하게 되면 자꾸 오바를 하게 되고 본질을 못 찾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본질은 자기 자신과의 대화를 통해서 해답을 찾는 거예요. 정말 자기를 완전히 빨가벗겨서 정확하게 자신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걸 바꾸려 하지 말고 하나씩 바꾸는 겁니다. 딱 몇 개. 자신과 대해서 내가 딱 이러면 해주고 싶은 건 뭐냐면 첫 번째.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노는 것도 규칙적으로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생활 리듬이 똑같아야 된다. 그리고 규칙적 생활 플러스 잡다한 일을 만들지 마세요. 다시 말하면 이게 여러분 자신이죠. 공부를 해야 되죠. 고3이잖아. 그러면 만약에 내가 오늘 한 일주일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영화를 보러 간다. 그럼 영화를 보는 것도 이걸 더 잘하기 위해서 보러 가는 것이고, 친구를 만난 것도 이걸 더 잘하기 위해 만난 것이고, 내가 오늘 잠을 좀 충분히 자야 되는 것도 내일 더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모든 이 잡단들이 이곳으로 수렴을 해야지 이거하고 저거하고 잡단 가시면 못합니다. 쌤이 그 이야기 해드릴게요. 쌤이 대한민국 전체 1등으로서 계속 이제 유명세 여번 사랑을 받아서 진짜 인정받으면서 열심히 살아올 때 내가 학생들한테 항상 이런 말 했습니다. 야, 내가 여러분 볼 때는 대단해 보이지? 정말 최고로 보이지? 아니야. 나는 잡다한 일을 안 하고 거기에 쏟을 에너지를 정말 강의만 했기 때문에 유명해진 겁니다. 사실 제가 골프 좋아하면 골프도 치고, 그죠? 예, 술도 마시고 놀러 다니고 했으면 못했겠죠. 사람들마다 그때 선생님이 이제 제일 유명한 선생님 합시다. 누구나 이거 될 수 있어요. 선생님만 이런 것만 가능한 게 아닙니다. 근데 안 되는 경우는 뭐냐면 사람들이 이곳에 모아야 될 에너지의 100%를 그중에 40% 정도를 다른 곳에다 쓰는 거예요. 다른 곳에 쓰니까 정작 내가 해야 될 일은 60%밖에 못 쓰는 거죠. 그럼 그거 60%를 다 써놓고 뭡니까? 나는 다 썼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능력은 60%야.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은 100% 채울 수 있다니까. 에너지가 100% 돼요. 그 100% 되는 걸 PC를 한다든지 유튜브를 보고, 여러분 인터넷에 카페나 이런 데 한번 돌아다니면 무조건 2시간 좀 날려먹습니다. 1시간은 기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PC방 앉았다면 1시간 기본 아닙니까? 그런 것으로 날아가는 거 생각을 안 해요. 또 인터넷 사이트 올라가서 뭡니까? 농담하고 킥킥거리고 웃고 즐기고 좋긴 합니다. 공부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보면 공부를 하다가 싫어서 그걸 내가 풀잖아요. 순서 헷갈리면 안 돼. 게임을 하는 것도 괜찮아. 하지만 이 게임이 공부를 주로 하다가 이 게임을 통해서 환기를 해서 공부를 100% 더 잘하기 위한 게임이면 그 게임은 괜찮아요, 여러분. 근데 공부를 하다가 그게 하기 싫고 힘들고 뭔가 답답하고 짜증나고, 이겠죠. 실력은 이거밖에 안 되는데 마음은 이만큼 쌓고 싶고, 갑자기 안 되죠. 안 풀리고 한 계단부터 가야 되는데 벌써 늦었다 생각하니까 마음이 조급해지죠. 공부 안 되죠. 짜증나죠. 스트레스 받죠. 열받죠. 그걸 풀기 위해서 게임을 했다. 완전 망하는 겁니다. 공부도 망하고 게임에서 망하는 겁니다. 물에 빠진 놈한테 엿기 얹어주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쑥 빠져버린 겁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낭비하고 있는 시간 잘 보세요. 인터넷에 히득거리고 이야기하고 그런 게 뭐합니까? 상주입니까? 대학 보내줘요? 저는 사실 서울대 간 애들 안 좋아합니다. 왜? 내가 못 가서. 그건 아니고요. 저도 서울대 갈 정도로 공부 잘했죠.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서울대 간 애들은 대부분 다 이기적인 거 많아요. 이기적입니다. 그렇다고 걔들 욕해요? 아닙니다. 걔들은 고등학교 3학년 때 또는 재수할 때
자기도 친구 따라 놀고 싶겠죠. 자기도 여친 사귀고 싶겠지. 자기도 캠프 가서 놀고 싶겠지. 그걸 참아온 겁니다. 그런 이기적인 거. 박수 치셔야 되잖아요. 사회적인 이기적인 건 좋지 않지만 그 공부를 위한 철저한 자기관리는 정말 본받을 만하거든요. 그런 것을 요구하면 안 되는 거죠. 놀 것 다 놀고 잘 것 다 자고 피자 것 다 하고 게임할 것 다 하고 좋은 뉴스 받고 싶어요. 짜! 한 대 맞습니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죠? 자기를 잘 봐요. 어떤 상태인지, 내가 얼마나 엉망진창인지 보셔야 됩니다. 맨날 또 이 말 들으면 맞아요, 임금쌤. 나 이때까지 잘못 살았어요. 유유. 이제부터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어요. 해놓고도 한 2시간만 지나면 본래로 돌아갑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와의 대화를 안 했었습니다. 듣기만 해서 그래요. 수많은 자기 개발서, 스님들의 쓴소리 맨날 들으면 뭐합니까? 의미 없어요. 자기와의 대화가 자신을 바꿉니다. 예, 내적인 자아와 대화를 해서 바꿔야지. 외적인 것은 바꿔도 금방 원상복귀 됩니다. 꼭 명심하세요. 자신과의 대화. 정말 원하면 자신과의 대화하는 방법도 좀 다음에 자세히 설명해 줄게. 그 다음에 자, 그것도 본인이 할 수 있습니다. 잡단히 하지 말고 규칙 하나입니다. 두 번째, 절대로 서둘지 마라. 아무리 늦어도 서둘지 마세요. 네, 서둘지 마세요. 아무리 서둘지 마라. 이 두 가지만 딱 지켜주시면 됩니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자, 고등학교 3학년은 지금 현재 4개월 남았어요. 물론 이제 12월 초까지 포함해서. 그럼 이 4개월 동안 해야 되는데 먼저 1등급은 설명할 게 없습니다. 왜요? 그냥 1등급 쭉 하면 돼요. 잘하고 있는데 뭐가 필요합니까? 자, 보세요. 만약에 1등급이다. 선생님, 저는 계속 1등급 받고 있습니다. 이라서면 그냥 계속 그냥 하세요. 만약에 이런 경우 있죠. 선생님, 저는 1등급인데 뭔가 좀 찜찜하고 불안해요. 왜? 자꾸 찍어서 맞추는 게 있고 좀 그래요. 지금 현재 제가 보기에 2등급 좀 될 것 같은데 자꾸 점수는 잘 나와요. 그것도 본인 실력이에요. 근데 좀 더 정확도가 있는 방법을 배우고 싶으면 선생님 강의를 듣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늘을 하시고 플러스 만약에 가비쌤 수업 들었다. 그러면 잘 보세요. 가비 수업 들으면 가비쌤은 철저하게 뭡니까? 방법을 제시하죠. 자, 보세요. 쌤은 스스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 사람이에요. 그 성적이 빨리 오릅니다. 그래서 4개월이 가능한 겁니다. 왜? 방법을 알려주면 본인이 습득해서 본인이 하기 때문에 금방 올라가는 거예요. 선생님 막 집어넣는 것은요, 다 튕겨나갑니다. 아까 그거 똑같은 거죠. 쓴소리도 남이 집어넣어봐야 아무 의미 없죠. 본인이 갖춰야 되죠. 그거 똑같은 이치입니다. 근데 1등급은 자기 하던 대로가 이게 주가 됩니다. 그리고 가비 수업을 들었다. 만약에. 그럼 가비가 알려주는 이 방법을 그냥 수용하지 말고 선택적 수용을 하라. 즉 절장보단 자기가 하는 것을 유지해서 자기가 하던 것 중에 약간 찜찜하고 문제 있는 게 이게 발견되면 이근갑 방법이 마음에 든다 하면 그 일부만 빼서 단점을 거기에 있는 장점을 잘 뽑아서 자신의 단점을 잘 보완해서 약간 무너져 있는 나머지까지 딱 채워서 완벽한 1등급을 만드는 그런 방법으로 듣는 것은 추천합니다. 하지만 잘하고 있을 때는 뭡니까?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자기가 하는데요. 자, 우리가 쌤이 이제 필요한 것은 이제 2등급부터 마지막 9등급까지입니다. 왜? 그 학생들이 올라가야 되니까. 자, 2등급. 자, 2등급 학생들은 지금부터 2등급은요. 문제 푸는 양을 늘려야 됩니다. 즉, 여러분 잘 보세요. 3등급이 있죠. 똑같이 등급이 한 등급씩 차이가 나지만 사실은 이거와 이거 등급 실력 차이가
사실은 뭡니까? 훨씬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위 등급이 여기까지 올라가는 데는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여기서 올라가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2등급이 1등급이 되려면 문제 푸는 양을 늘려야 되는데 반드시 문제는요, 꼭 명심하세요. 기출만 풀어야 됩니다. 바로 교육청 말고 평가원과 수능만 풉니다. 과거 것도 괜찮습니다. 엄청난 양의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풀고 또 풀고 또 풀고 최소 뭡니까? 3회 이상 반복이 되는 문제를 씹어먹을 정도로 보셔요. 그래야지 1등급 올라갑니다. 1등급 그런 차이에요. 2등급도 알 건 다 알아요. 1등급만큼은 빠른 시간 안에 정확하게 치지를 못해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반드시 3회 이상 반복이 되고 기출은 언제가 되냐면 자 1단계 2017학년도 지금까지 그 다음에 2단계 2015학년도 2016학년도 2단계 3단계 또 풀고 싶다. 그러면 더 과거로 갑니다. 과거에서 좀 좋은 게 뭐냐면 좀 더 가면 한 2007 2014학년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요, 너무 옛날 걸 구할 수 없으면 기출 문제집은 뭐가 좋습니까? 시중에 있는 기출 문제집은 무엇을 사든 관계가 없어요. 뭐 미래로, 자이스토리, 마더텅 뭐 다 좋습니다. 매산문 뭐 다 좋아요. 관계 없습니다. 근데 어떤 학생은 해설이 좋아야 돼. 해설 필요 없다니까요. 수능은 내 말 됐습니까? 내가 공부해서 이렇게 봅니다. 내가 공부한다. 답을 맞춘다. 그 다음에 해설 안 봅니다. 보면 안 됩니다. 항상 순서가 자 푼다. 정답 확인한다. 틀린 것 맞을 때까지 다시 푼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최종 때 해설을 잡으세요. 잠깐 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해설에 의존하면 안 되고 잠깐 봐서 자 이게 포인트야. 해설과 똑같지 않아도 해설과 똑같지 않아도 큰 틀에서 문제가 없으면 됨. 자, 잘 봐요. 절대로 이번 해설을 보면 안 되고요. 해설 최종에서 잠깐 봐야 됩니다. 그리고 똑같지 않아도 큰 틀에서 문제가 없으면 그냥 된다. 문제겠죠? 네. 해설지 누가 만드냐면 학교에서 만든 겁니다. 그냥 평가원과 수능은요 해설지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해설을 보고 외우는 게 아니라 그리고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풀고 다시 정답 체크하고 틀린 것은 답 안에 지문 안에서 근거를 찾을 때까지 또 읽고 밥 먹다가 또 생각하고 자다가 또 생각하고 또 2일, 3일, 4일, 일주일 생각해서 답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최종에는 뭡니까? 해설을 봅니다. 왜? 내가 생각한 거와 비슷한 것 같다 봅니다. 큰 틀의 차이가 없다. 오케이. 안 똑같아도 됩니다. 뭔지 알겠죠? 예. 이렇게 해서 이 정도 문제 풀어야 됩니다. 그럼 3등급 이하는 뭐냐? 이번 3등급, 4등급, 5등급은요. 따로 말 안 할게요. 왜? 같은 카테고리입니다. 미안하지만. 지금 저는 3등급입니다. 지금 저는 5등급이에요. 똑같다니까요. 여러분들 사이에서야 3, 4, 5가 차이 있지만 제가 볼 때는 3, 4, 5는 그닥 차이가 없습니다. 기분 나빠도 참고 들으세요. 진짜입니다. 그럼 이 3부터 5등 뭐하냐? 자, 이거 잠깐 보실게요. 요 이하는요
지금 저 문제 풀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 1번 정확도가 중요합니다. 정확도. 네. 정확도를 이렇게 높이기 위해서는 속도를 낮춰줘야 돼요. 무조건 빨리 풀면 안 됩니다. 천천히 푸셔야 됩니다.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속도를 낮춰야 돼요. 근데 이 정확도를 높인단 말은 뭐냐면, 자 보세요. 일단 자 지문 읽기와 문제를 푸는 문풀 방법을 먼저 배웁니다. 쌤 강의로 치면 종합국어 같은 거 다시 해야 됩니다. 겨울 방학에 했대서 이게 기본 강좌 아닙니다. 원래 쌤 종합 강의는 원래 파이널에 하던 걸 점수를 더 빨리 올리기 위해서 앞으로 당긴 겁니다. 원래 종합반에서 먼저 방법을 배웁니다. 이 방법을요 거의 3에서 4번 정도의 누적 반복을 합니다. 반복해서 자 보세요. 이 반복하면 효과 첫 번째 반복을 해서 자 방법을 뭡니까? 체화시키고 플러스 자 기출을 반복하기 때문에 기출입니다. 무조건 기출입니다. 예, 기출. 방법이 체화된과 동시에 내용을 이해하기 때문에 왜 내용이 이해될 때까지 계속 봐야 되니까 이해가 되니까 예, 배경 지식도 습득이 됩니다. 원래 배경 지식은 따로 쌓을 필요는 없지만 수능에 나오는 정도의 기본 베이스는 갖춰야 되거든요. 그건 딴 거에서 쌓아진 게 아니고 이 기출을 계속 반복함으로써 쌓아진 겁니다. 이 두 개를 딱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요것도 하고 요것도 합니다. 그럼 이제 3등급 이하가 만약에 1, 2등급 되고 싶다. 그러면 요것을 뭡니까? 9월 2개월간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뭔지 알겠죠? 예. 그 다음에 10월, 11월에는 아까 2등급에 했던 거 있죠. 문제 푸는 양을 늘려라. 예. 요것이 요 자리에 들어갑니다. 지금 늦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가장 큰 착각이 뭐냐면 이게 진짜 큰 착각이 있어요. 거리를 무조건 다 타야 된다. 이게 엄청난 오류입니다. 오류. 들으면 뭐합니까? 그리 타면 뭐합니까? 모르는데. 뭔지 알겠어요? 길을 외국 영화에서 나온 겁니다. 길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건 당연히 중요하지만 두 번째, 그 길을 갈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거리를 무조건 잡으세요. 거리 타기. 여보세요. 거리를 무조건 다 타야 되는 건 아닙니다. 갈 적이 중요하죠. 따라서 거리를 다 안 타도 그래서 종합국어이든 내 걸 예를 들게요. 뭐 다른 쌤 듣는 사람은 다른 쌤 거를 쌤하고 비슷한 강좌가 있으면 그렇게 맞추면 됩니다. 종합국어든 아니면 기출갑이든 뭐 이 두 개를 같이 하면 연습은 되겠지만 지금 만약에 하나만 선택한다면 엔저 특강이든 난 요걸 추천합니다만 딱 하나를 잡고 씹어먹는다. 예, 계속 반복해서 방법을 체화시키고 내용을 계속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딱 갖춰지죠. 베이스를 탄탄하게 짜야 돼요. 탄탄하게 짜놓고 이제 그 위에 뭡니까? 이제 문제량을 늘려서 푸는 겁니다. 그것도 무조건 기출로. 끝까지 기출로. 여러분 내가 누차 말하지만 사설 문제는 그닥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기출과 문제 내는 유형과 모양이 달라요. 예, 다릅니다. 기출 내는 것의 그 문제 출제 방법, 뭐 문제 출제하는 사람의 수준, 그다음에 검토하는 방법, 검토의 수준까지 완전 다릅니다. 여러분. 많이 다르다니까요. 여러분은 모양만 똑같으면 똑같은지 다릅니다. 그래서 나중에 후반기에 갈수록 자꾸 사설을 풀면 사설인 것은
그 기출 뺀 나머지를 말합니다. 사슬 잡고 풀면 감각이 더 떨어집니다. 난 시험부터 시험 진짜 못 봐요. 마지막 순간까지 기출을 잡고 물고 늘어지셔야 됩니다. 최대한 자 이렇게 해서 4, 5등급 올려줘야 됩니다. 아까 선생님 2007년이 과거의 것이나 아니면 이런 거 어떻게 보면 좋아요. 제일 좋은 방법은 기출 문제집에 우리 중에 뭐 미래로 자의스토리 있죠. 그런 거로 해가지고 뭐 이렇게 뭐 연도별로 된 것도 있고 뭐 제재별로 된 것도 있지 않습니까? 자, 그거는 어떻게 추천하냐? 처음에는 제재별로 된 거 풀어도 됩니다. 근데 좀 지나서는 아예 그냥 모의고사식으로 1회분, 2회분 푸는 거 좋아요. 그런 거 풀려면 이거 쌤하고 지금 지분이 투자된 회사 아닙니다. 홀로쓰기라는 곳이 있어요. 인터넷에. 이곳에 가셔가지고 여러분이 원하는 연도를 말하면 그렇게 복사해서 답까지 해서 스프링 달아서 이렇게 집으로 택배로 보내줍니다. 쌤이 아는 분이라지만 내하고 요만큼의 이권도 없습니다. 이거 내가 목숨 걸고 말할 수 있어요. 예,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기출 문제를 문제집 따로 안 사고 그걸 가져와서 해도 됩니다.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왜? 해설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내가 수능은 모든 답이 안에서 나옵니다. 굳이 해설을 볼 필요가 없어요. 예. 자, 재수생은요. 예, 왜 내가 이 말하냐면 재수생은 8월 달부터요. 의지가 좀 뚝 떨어져요. 왜냐면 고등학교 3학년 때 보통 이제 열심히 했다는 못했다는 그 안타까움 때문에 초반 의지는 굉장히 강해요. 강한데 여름 7월부터죠. 지금도 흔들렸을 겁니다. 7월 정도부터 많이 의지가 떨어집니다. 감각이 많이 떨어지게 돼요. 이 재수생들은. 이때부터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재수생들은 이런 게 좀 있어요. 그 뭐냐면 그러니까 많은 양의 문제를 풀고 뭘 하다 보니까 이런 게 있죠. 한 번 본 것을 다시 보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왜? 과거에 자기가 봤다 이거죠.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재수생들이나 N생은 이 고3하고 지금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 됩니다. 내가 굳이 이 두 개를 구분한 이유는 아까 같이 여러분 기말고사 잘 보셨어요 말하는데 재수생은 나는 아닌데 이제 이 말할까 봐 제가 구분한 거지 근본 똑같습니다만은 이 재수생 중에서도 1등급이 꾸준하게 나온다. 예, 쌤 수업 들을 필요 없습니다. 잘 나오는데 왜 들어요? 하지만 똑같이 고3처럼 불안한 1등급이다. 1등급 쐐기를 받고 싶다. 아니면 내가 아는 방법 중에 몇 가지 좀 보완해야 되겠다. 이런 경우 들은 좋습니다. 추천 역시 종합, 기출과 엔제 이런 겁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3등급 이하는 당연하죠. 지금부터 시작해도 뭡니까? 종합으로 하셔야 됩니다. 임갑생 강의 말고도 다른 분을 하더라도 뭡니까? 이 기본 강좌를 하셔야 됩니다. 기초 강좌 말고 기본 강좌, 출발하는 강좌입니다. 예, 그렇게 됩니다. 재수생들은 이 고3하고 다르게 아마 어차피 학교도 안 가고 학원만 다니기 때문에 아마 공부량이 상당히 좀 많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딱 명심하세요. 재수생들이 공부량이 많아서 고3보다 현재 실력 차이가 뻥 났을까? 몇 개 알아본 데이터로는요. 생각보다 차이가 없습니다. 예, 차이가 없습니다. 예, 이 학생들도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그닥 공부를 많이 못했던 거예요. 내가 보니까. 그래서 이 마지막은요. 항상 막판이 중요합니다. 막판이. 그래서 8월부터 11월까지 재수생들은 첫 번째 의지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부터 다시 의지를 업시켜야 됩니다. 자신과의 대화를 엄청나게 자신과의 대화를 해서 업을 시켜야 됩니다. 예. 두 번째, 한 번 본 것을 다시는 보지 않는 이런 습관을 가지면 안 되고요. 계속 뭡니까? 누적 반복해야 됩니다. 하고 그래도 고3보다는 재수생들은 뭡니까? 아까 문풀 양을 늘려야 됩니다. 이런 경우 있죠. 쌤, 제가 기출도 재수생 같은 경우에 고3 때부터 많이 받고 이제 3번, 4번, 5번 가지고 씹어 먹어서 대사 볼 거 없습니다. 예. 이런 경우가 있을 때는 시간 남으면 교육수는 괜찮습니다. 예. 알겠습니까? 아니면 시중 모의고사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가능하면 기출만 하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시중 문제집이나 뭐 사설 모의고사를 풀고 싶다. 이래서는 아까같이 1등급입니다. 더 이상 풀 게 없을 때 1등급이에요. 1등급은 어떤 게 1등급이냐면요.
평가원 시험도 잘 볼 뿐만 아니라 일반 사설을 던져도 1등급이 나온 애가 진정한 1등급이에요. 그러니까 뭐랍니까? 문제가 약간 어색하고 좀 수준이 좀 떨어지고 이상해도 그 이상한 공백을 본인 스스로가 뛰어넘어서 답을 맞출 줄 아는 능력, 그걸 가진 학생이 진정한 1등급이거든요. 그래서 서울대 의대 정도나 아니면 뭐 서울대가 아니라도 각종 대학의 의대 정도 가는 학생이라면 기출문제는 5회 이상 벌써 씹어먹은 뒤가 돼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추가로 뭡니까? EBS 아니면 사설 이런 것도 많이 풀어야 된다. 하지만 그 학생도 꼭 기억할 거, 마지막 한 달이나 20일쯤 남았을 때는 무조건 다시 기출을 돌려서 감각을 올려야 됩니다. 자, 오늘 내가 이거 올린 것은요, 다른 목적이 없어요. 여러분 이거 한다고 뭐 철저하게 하고 이건 아니지만, 최소한 나는 바라는 거는 내가 첫 번째, 희망을 잃지 마라. 4개월 기회가 있다. 두 번째, 성적이 안 좋은 애들은 서둘지 마라. 예, 그러니까 자꾸 커리를 따라가려 하지 말고 내가 이 하나 하는 거라도 제대로 하시면 돼요. 그것만 해도 제대로 하면 다음에 올라갑니다. 커리 건너뛰어도 상관없어요. 종합만 잘 다지면 중간에 휙 뜨면서 N제로 바로 갈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기초가 얼마나 튼튼하냐가 달렸습니다. 희망 잃지 마라. 서둘지 마라. 세 번째, 이제부터 제발 이제는 딴짓하지 말고 공부에만 모든 걸 퍼고 달라. 진짜 모든 걸. 여러분 딱 시험 끝났을 때 인생아 나이 한 60대 있을 때, 야, 내 인생에서 그때 수능 4개월, 수능정 4개월이 내 인생에서 진짜 후회 없게 살은 날이다라고 언제든지 외칠 수 있는 딱 그런 4개월이 되겠다. 그런 4개월을 만들겠다라는 의지를 반드시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면 진짜 인생 역전 가능합니다.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도 있죠. 주위에 한 번씩 보면, 야, 안 돼! 끝났어! 내년에 봐야 돼. 저는 이런 사람 납득을 못 하겠습니다. 이해가 안 돼요. 그런 패배주의적이고 좀 뭡니까 열등한 의식은 본인만 가지면 될 걸 왜 멀쩡한 애들한테 집어넣냐 겁니다. 지금 너 특정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일반 사람 말하는 겁니다. 그 정말 납득이 안 돼요. 여러분은요 우리하고 달라요. 선생님들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미 많은 경험을 해서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제 꺾여서 이제 가는 나이지만, 여러분 진짜 무한한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게 여러분 입 빠른 소리가 아니고 정말 당연한 얘기, 당연히 맞는 말입니다. 그런 학생들이 어릴 때 벌써 패배주의에 젖어서 안 돼. 지금 우리 100일 남았으니까 이제 100일 남았으니까 120일 남았으니까 365일 플러스 120일에서 480일 작전. 성공한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내년에 재수를 생각하는 고3 학생들도요, 재수를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이번 시험에 이만큼 올리세요. 그럼 재수를 해도 돼요. 그럼 어디부터 시작해요? 내년 재수는 여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학생이 재수를 하고 싶다 생각하지 말고 일단 4개월 동안 이만큼 올리세요. 그 재수는 여기부터 스타트야. 인생은 그런 거야. 몇 개월 동안, 4개월 동안 눈물 흘릴 정도로 펑펑 울고 싶을 정도로 열심히 한 그 대가는 여러분 살아가는 인생 중에 정말 씨가 되고 힘이 될 수 있는 토양이 될 겁니다. 예, 좀 힘내라고 제가 한번 별 내용도 없는 거 한번 했습니다. 예, 다른 이유 없어요. 다시 한번 의지를 다져서 진짜 새롭게 스타트업 해봅시다. 나중에 합격하고 나면 그때 정말 후회 없는 4개월이었어. 이걸 느낄 수 있도록. 알겠습니까? 예.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